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요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그날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또 우리 트레이더가 하는 일이겠죠.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대로 빠져서 마쳤는데 이제 월말 구간이다 보니까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결과 집중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면서 수정 보완 학점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죠.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종목부터 보죠. 골든 센츄리 우리가 전일 또 보유를 하고 넘어왔었는데 상가로 보유를 했죠. 상매매로. 아침에 시가가 20% 상당히 높게 뛰었습니다. 20% 정도를 뛰어가지고 오늘 잠시 눌림을 주고 다시 상가까지 한번 찍어주죠. 여기까지. 오늘 최고점이 30%였습니다. 상가가 찍어주는데 우리들은 오늘 거의 다 25% 구간에 다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25% 구간에. 왜냐하면 목요일은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목요일은 상당히 좀 혼조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매매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금액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종목도 좀 천천히 하고. 왜냐면 오늘 상종목보다 내일 상종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이니까 일단 25%면 큰 수익이죠. 사실은 25%에서 상가까지 간 요 몇 프로 되지 않는 이거를 더 먹을 거라고 통째로 들고 있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챙겨놓고 상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야 상가를 보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상매매 한 사람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큰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골든 센츄리는 상팀들은 오늘 25%를 일단 수익을 챙긴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데이팅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골든 센츄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코세스가도 오늘 마찬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코세스도 오늘 모습은 나쁘진 않았어요. 시가도 낮았습니다. 11%대로 출발했죠. 11%대로 출발했는데 좀 미끄러져서 놀다가 엉덩이를 털어주고 시가 돌파해서 이제 상가까지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졌죠. 이 상가에서 풀어졌다가 돼갔죠. 역시 이것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25%권 일단 잘라 먹자. 여기서 잘라 먹고 또 들어가면 된다. 왜냐면 다른 날도 아니라 목요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역시도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챙겨 먹고 또 상가 가면 또 들어가면 된다. 이 위에 있는 요 몇 프로를 더 먹을 거라고 월초나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날 이런 날이라면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만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몇 프로를 더 먹고 상가까지 할 거라고 가지고 있다. 그건 안 좋다 이 말이죠. 차라리 챙겨 먹고 25% 챙겨 먹고 다시 또 들어가도 된다. 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항시 일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합니다. 오늘 상팀들은 두 종목은 모습이 좋았어요. 두 종목 다 30%를 다 찍어 주었고 하나는 상가에 안착이 되었고 하나는 상가를 터치를 해주고 내려왔죠. 그래서 50% 수익이지만 60%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챙겨줬다. 자, 아쉬웠던 것이 골든 센츄리 말고 우리 미스터 블루가 전일에는 미스터 블루가 모습이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가장 1등으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모습이 좋았는데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덕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절이나 그리고 교회나 성당이나 본인이 뭐 믿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자주 가서 좀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다 하는 게 그저 괜한 소리는 아니거든요. 왜냐 저희들이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잘했다고 하지만은 뭐 열심히 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날은 정말 수많은 밤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사하게 수익을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무사하게 넘어간 것은 그건 우리의 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재료 빠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걸 제껴놓고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매매 하신 분들은 평소에도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 좀 잊지 마시고 오늘 미스터 물론 뭐 뒤에 나중에 이제 반등은 일어나 줬습니다만은 이것을 질질 끌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매매 하시면 그냥 아침에 손실이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약하니까 버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자금이 풍부하다면 뭐 이런 걸 뭐 놔두고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잘라야 되죠. 잘라 놓고 우한은 없애 놓고 나중에 대여로 하든지 뭐 나의 영 아쉬우면 뭐 대여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매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는 관계를 해야 되고 매매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음봉이 나와서 한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시 조심스럽게 하시되 이런 것은 손실이 나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약하니까 버리는 겁니다. 상매매는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강한 종목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매하다 보면 상종목 잡았는데 그 다음날 한가 들어가는 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그래도 그러려니 해야 되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전일의 상종목 중에서는 미스터 블루가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두 종목은 모습이 좋았죠. 그리고 전일에 가져온 종목 중에서는 그리고 오킨스 전자가 종배로 들어가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종배를 진입을 했는데 오늘 한 7% 가까이 정도 주고 마무리됐거든요. 6.6%니까 그래서 뭐 아쉽긴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전일에 종배로 간단히 클릭을 한번 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날 뭐 수익권을 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얻는 수익은 참 감사한 거거든요. 하루 종일 시달려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중에 들어가서 들랑달랑 하면서 한 5% 똑바르게 한 5%를 수익을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종배에 잘못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뭐 깔끔하게 아침에 수익이 나온다. 그럼 참 감사한 거죠. 종배는 항상 그렇게 아주 소확행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뭐 크게 대박을 볼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부터가 틀린 것이다. 어쩌다 큰 수익을 주면 그건 막 운이 좋아서 수익을 먹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해야지. 종배주는 가장 불확실한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자금이 적은 분들은 종배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묵혀버리면 말 그 다음날 모습이 좋지가 않거나 또 모습이 어중간하게 갈동 말동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을 못 빼거든요.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아침에 귀한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금이 적은 분들은 종배주를 하지 않는다. 그런 점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들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올데이 종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오늘 뭐 단타에서 가장 처음으로 신경 쓴 것은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주인 인베스트먼트를 안 봐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역시 이놈도 오늘 틀렸다고 생각이 든 게 벌써 프리미엄이 197%를 붙었지 않습니까? 197%. 그 200% 붙은 종목이라 큰 기대감은 없었죠. 그래도 또 혹시나 또 안 봐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아침에 우리가 시가가 오늘 얼마였습니까? 인베스터가
11,100원입니까? 아마 그 정도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요 만원 단가를 기준점을 잡죠, 그죠? 만원 단가. 그래서 아마 이 가지고 매는데 오늘 큰 반향은 없었죠, 그죠? 10% 정도 수익을 한번 주고, 뒤에도 한 번 더 봤습니다만 뭐 여기서도 큰 수익은 주진 않았죠. 그래하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인데, 요 뒷부분은 뭐 우리가 간약은 못 됐다고 봐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폭은 한 이 정도 선상,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요즘 신규주들 프리미엄이 너무 막 붙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진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늘 뭐 예, 지금 상가를 점성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이 5,300원짜리가 지금 얼마냐면 27,550원, 419%, 420% 정도 지금 올라 있단 말이에요. 420%, 공모가 대비 42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우진네텍은 아예 우리 점상 공략을 해서 물량은 받았을 겁니다. 물량을 받았을 건데, 그냥 하진 않았는데, 오늘 인베스터가 조금 낮게만 출발돼 좋았다면 오늘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한 100%나 이 정도만 출발해줘도 그래도 한 50%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됐지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래서 인베스터는 조금 오늘 아쉬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자, 어버브 반도체는 오늘 우리가 오늘 돌파매로 상당히 수익을 나쁘진 않게 먹었는데, 오늘 고점을 보면 23.8%입니다. 고점이 우리가 공략 단가를 22,300원 단가 잡혀졌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22,200원인가 아마 마이너스 11%대 기준가로 지금 아니죠, 22,300원 봅시다. 맞네요. 22,300원. 이 지점에 우리가 지금 기준가가 됐죠. 이게 딱 이 보이는 지점, 약간 보이는 이 지점이 우리가 단가가 됐죠. 22,300원이면 오늘 7%대죠. 7%대. 네, 7%대인데 오늘 23%대니까 뭐 한 17%, 16% 정도, 그 정도는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상당히 파괴력이 상당히 좋았죠, 아침에. 그래서 요 밑에 뭐 7% 부분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 부분은 우리가 먹었다. 큰 걸 먹었죠. 우리는 작은 거는 주고 큰 거는 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런 애들이 또 상가를 한번 가주면 모습도 예쁘고 아주 구미가 잘 당기는 그런 지금 딱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싶은데, 마지막에 25%를 못 넘어가는 걸 보고 오늘 이놈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올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된 종목이라 상가 강의는 조금 무리감은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뭐 작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버버 반도체 이거 뭐 시간이 짧았잖아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던져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마무리를 딱 지어놓은 10%면 10%, 15%면 15%, 20%면 20%, 딱 끊어주는 것.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참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버버 반도체 좋은 돌파 매매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음 돌파 매매 또 한 종목 더 있었죠. 그 종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돌파 매매된 종목이 픽셀 플러스였죠. 네. 오늘 이 종목도 우리가 돌파 매매 승부를 걸었는데 11%대에 완화가 걸려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승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10%대 완화가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 물량이 몰리면서 좀 더 올라봤죠. 그래서 11%대 14,300원에 14,200원이니까 300원이니까 아마 그 정도로 타점을 잡아줬는데,
11%대 안에 보면 호가가 한 10개 정도 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4,220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4,350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 단가로 14,300원으로 그냥 단가를 잡았죠. 중간점으로. 이것이 정확하죠. 14,300원. 이 지점. 이 지점 정확하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급등세를 또 이어가죠. 오늘 이 돌파 매매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놈도 오늘 거의 15% 가까이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고점을 보면 28.6%입니다. 28.6%. 네. 우리가 11%대 들어갔으니까 28%면 15% 이상 수익은 충분히 준 셈이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돌파 매매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픽셀 플러스를 오늘에 볼 때는 뭐 이 종목이 그냥 가는가 보다라는 것보다는 이 종목이 준동을 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향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어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매매를 할 때도 얘가 왜 갑자기 올라갔느냐, 처음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발단은 앞에 본 어부부 반도체가 이렇게 끌어줬단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이런 모습이 가진 종목이 상승을 급등을 해주니까 픽셀은 원래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는데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종목들은 같이 모아두는 것이 좋다. 오늘 돌파 매매에서 배울 점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은 같이 모아둘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런 것은 항상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픽셀 플러스와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에서 배울 점은 패턴이 같은 종목들은 항상 잘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가 튀면 그 종목을 설령 못했다면 다음 종목이라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반드시 먹을 구석이 있다. 아니면 그 놈을 먼저 제껴먹고 그 뒷놈도 제껴먹는 두 가지 추종 매매도 우리가 테마주에만 되는 것이 아니다. 테마주에만. 추종 매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통용이 됩니다. 추종 매매는. 그래서 그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종 매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형된 추종 매매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꼭 잊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매매에 다 통용이 돼요. 통용이 됩니다. 꼭 오늘같이 같은 비슷한 모양의 패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연계가 돼요.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자리에 없었을 때 일어난 것 같은데 보면 오늘 인선정보가 보시면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8%대예요. 8%대에서 시가가 마이너스 4%대거든요. 4%. 예.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8%가 미끄러졌다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플러스 10 한 몇 %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5%대 갔거든요. 자, 이놈이 가니까 누가 갔느냐? 미스터 블루인도도 이보세요. 같이 놀고 있대. 이놈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PG도 같이 따라가려고 같이 애를 쓰지만 제일 힘이 약했죠. 그런 식으로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애들도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점, 같은 패턴, 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이 있는 애들은 항상 같이 모아놓는 습관을 가지면 의외의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고 추종 매매를 잘하면 1, 2, 3로 차근차근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픽셀과 어부부 하면서 같이 겸용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골든 센츄리가 되겠습니다. 골든 센츄리는 오늘 상팀들이 오늘 25% 수익을 먹고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40%를 찍어 주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30% 찍어주고 이제 마무리된 종목이었죠.
우리 팀들은 이제 25%권에서 마무리됐지만, 자, 이것을 다시 우리도 노려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점을 160을 오늘 타점을 잡았죠.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죠? 160.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종목만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안 했죠. 쭉 내려온 중 160원이면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160원이면 봅시다. 14%대 기준이었거든요. 14%대. 그래서 여기서 1차 타점이 이제 일어나고 여기서 한 6%, 6에서 7% 가까이 수익을 주고 다시 한번 또 2차로 더 진행을 또 했죠. 2차로 한번 더 보면 여기서 한 8% 정도 수익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따져보면 요거 하나도 어쨌든 14, 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배울 점은 골든 센츄리 같은 것은 제가 오늘 장 마치고 와서 이제 마치고 늦게 좀 들어왔는데 아마 있었으면 제가 오늘 이런 꼬리 같은 것도 안 봤을 텐데 제가 없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즉 포기를 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골든 센츄리에서 배울 점 뭐냐면 이놈이 오늘 상가를 찍어주고 이제 상가에 안착은 못했어요. 터치만 딱 해주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 종목이 미끄러질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끄러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N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매매할 때는 중간중간에 트랙을 끊어먹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트랙을 끊어먹는 매매. 만일 이놈이 갈 것 같았으면 이 시점이 23, 4% 됐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주거든요. 바로 올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끊기잖아요.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날 틀린 거라.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시간축을 계속 스스로가 입으로 되뇌이든지 자꾸 시계를 보라고 했죠. 시계를 보라. 지금 몇 시고 시간이 몇 시쯤이고 지금 얘가 위치에 있는 시간대가 어디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것을 잘 보라.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5장에 올라가서 상가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죠. 뭐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봤을 뿐이거든요. 시간만 보고 차트만 봤을 경우에요. 흐름만 봤을 경우에 뭘 놓쳤다? 오늘은 목요일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더 갈 수 있을까 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23%는 4, 5% 됐어. 근데 1축을 생각하고 시축을 먼저 본 사람들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12시에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왜 매도해야 될까? 오늘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오늘 골든 센츄리에서는 배워야 될 점이에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끌고 가야 돼서 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먹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당시 1축과 시축을 같이 겸비를 해서 봐야 된다. 그 점을 잘 꼭 잊지를 않습니다. 골든 센츄리에서 오늘 배울 점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뉴프렉스죠. 뉴프렉스는 오늘 아침에 제가 풀티한테 시가 공략을 이제 아침에 장전에 이제 보낸 종목이었죠. 근데 아침 시가가 오늘 몇 프로냐면은 4.7%, 4.7%로 원래가 조금 우리가 8,300원인가 제가 8,200원인가 단가를 보내준 것 같은데 자꾸 좀 올라가서 차라리 시가로 보자 보고 시가 유동매매를 봅시다 했는데 아침 땡 하니까 시가 3, 4%에서 쭉 미끄러졌죠. 3% 정도까지 1%대까지 미끄러졌죠. 시가 4%에서 근데 뭐 시가에서 바로 돌파를 못하냐 전부 다 이제 가만히 보고 있었겠죠. 돌파를 했으면 1%를 더 주고 산다든지 했을 텐데 그죠. 미끄러지니까 가만히 봐야죠.
우리가 세운 기준가에서 미끄러지면 가만히 봐야 되지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못 간다 싶으면 잘라주든지 슬랭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 다시 시가를 이제 돌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못 가네 하고 포기를 해버렸으면 오늘 이 수익은 먹지는 못했겠죠. 이 수익은 먹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타깃을 잡은 종목은 그 쉽게 버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매면은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성부지 10선 영상에서도 수없이 반복을 한 거고. 겨우 3% 떨어지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가에서 다시 진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뉴프렉스는 뉴프렉스에서 오늘 배울 점은 설령 우리가 생각했던 점에서 약간 미끄러지더라도 결국 그 종목을 버리지는 말라.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버리서는 안 되거든요. 즉 제가 하는 말은 진행형 캔들, 이 진행형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떤 것도 예단을 하지 말라. 즉 아침에는 이 꼬리가 달리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꼬리가 달아주면서 다시 양봉으로 이제 바뀔 때 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캔들은 저거는 죽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죽네 이렇게 생각하지 뭐 확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오늘 대박 날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캔들은 끝이 나봐야 그 모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약간 미끄러진다, 제가 분명히 어떤 기준가를 책정을 하고 종목을 보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낸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건데 역시 조금만 집중을 또 하고 있으니까 바로 또 상승력을 피워줬죠. 그래서 오늘 뉴프렉스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끄러져 줬다는 것이 오늘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는 발걸음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뉴프렉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죠. 짧은 시간에 뭐 오늘 10시 여기에 반이니까 뭐 여기까지 한 10% 나오는데 뭐 10시 한 20분 15분 10분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 수익 줬으면 짧은 시간에 수익 준 거죠. 애 안 미기고 딱 한 번 여기만 딱 잘 우리가 신을 했었으면 됐으니까. 뉴프렉스도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 이제 파워는 약간 부족했죠. 한미는 우리가 42,000원 단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42,000원 기준가를 잡고 이제 진행이 됐죠. 딱 이 기준가에 이게 딱 주고 딱 올라갔죠. 원래가 우리가 42,000원과 43,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43,000원. 그래서 43,000원이 이제 돌파할 때 우리 보자 이래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를 해서 들어갔는데 힘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42,000원과 43,000원을 투트레이를 잡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죠. 제가 보는 단점은 단가는 42,000원이 딱 맞는데 좋은데 이놈이 지금 우리가 42,000원을 여기서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43,000원을 돌파하면 다시 보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하지만 혹시나 가다가 미끄러지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미끄러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다가 못 가면 조금 더 싸게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3,000원을 상단 트랙으로 삼고 하단 트랙으로 42,000원을 잡자. 우리 43,000원 돌파해서 올라가다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미끄러지면 택 본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못 가네. 돌파를 한 종목이 돌파력이 약하다. 그러면 잘라주고 나야 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42,000원까지 다시 꼭 주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놈도 뭐 오늘 그렇게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만큼의 뭐 큰 모습은 안 좋죠. 우리가 42,000원이 5%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점을 보면 14.7% 8% 정도 되니까 거의 뭐 9에서 10% 정도까지 수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미사이언스에서 배울 점, 투트랙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투트랙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상단 트랙을 치고 올라갔는데 그 상단 트랙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하단 트랙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주지 않고 중간쯤 왔다가 다시 상단 트랙 치고 한다. 그러면 다시 상단 트랙부터 다시 출발이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것이 연계되는 이런 모습,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고 이걸 톡 깨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 하단 트랙에서 다시 이 X자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죽으려면 바로 내려와 버릴 것이고, 상승을 하면 여기서 쭉 상승을, 지금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단 트랙을 깨고 내려올 때는 본질로 짧게, 약질로 짧게 주고 나와서 하단 트랙에서 기다린다, 천천히. 그래서 유동매매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최대한의 매매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포인트에만 집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쓸데없는 큰 손실은 없다. 큰 손실은 없다. 예전처럼 5% 손절폭 가지고 있읍시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이런 건 우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유동매매입니다. 꼭 잘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매매는 대충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보유 종목을 한번 볼까요? 보유 종목하고 매매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유 종목 지금 현재 오늘 드림인사이트 하나 보유를 하고 있죠. 아침에 약간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거 있지만은 큰 그런 건 아니었고, 아침에 그 점상 출발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풀어졌지만은 그래도 상한가는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풀어졌죠. 그래서 드림인사이트를 보유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코세스는 전략대로 우리가 여기서 25%권 한번 잘라 먹고 다시 상한가 들어가면 또 보면 된다. 그래서 다시 코세스는 보유를 하고 있죠. 상종목 두 종목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어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은 내일대로 또 진행을 해보면 될 것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금일 매매 현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상수익이 좀 좋았고, 이 코세스와 골든 센츄리 이 두 개는 50% 좀 나왔으니까 데이 수익도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블루가 조금 오늘 아침에 상한가에서 손실이 좀 난 것 빼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짧은 시간 2시간 동안 매매하면서, 시간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아요.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끝나고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대로 내일 또 신규 상장주가 또 있죠. 그래서 내일대로 또 흐름 보면서 우리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력을 잘 유지해 달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매매를 해달라. 뭘 하든 간에 약간 의심스러운 눈길보다는 우리가 하는 매매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라. 그리고 다른 종목 쳐다보지 말자.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종목 수가 작지는 않아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은 종목 적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합니다. 왜? 오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오후에는 매매를 안 하니까. 우리 오후에는 마감장에 종배주나 그리고 아주 꼬리 종목 같은 건 안 보지. 매매 잘 안 하죠. 왜? 오후장 매매는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장에는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최대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승부를 볼 때는
확실하게 배포 있게 본다. 그 점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또 내일은 또 열심히 또 한번 잘해서 붉은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